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BA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매니저님 네. 어제 몇 시에 주무셨나요? 어제 저는 한 확인하고 자서 한 늦게 3, 4시경. 주무셨겠는데요? 예. 다만 낮에 좀 낮잠을 자서요. 아, 네, 그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오침을 좀 했다. 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저도 오늘 최대한 좋은 체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전 어제 결과까지는 보지는 않았고 네. 결과까지 어제 1시쯤에 일을 해야 되려면 자야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바로 잤기 때문에 오늘 저는 아주 쌩쌩한 체력으로 지금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어제 대선 결과 여파에 따른 종목들 리뷰해 봐야겠죠. 바로 네. 한전 KPS입니다. 어제 대선 여파로 1번 타자로 지금 치고 나갔거든요. 원전 관련주. 맞습니다. 일단 오늘 뭐 인물주들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나마 정책, 특히 이제 탈원전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이제는 당선자죠. 네, 네. 당선인은 사실상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탈원전 백지화 그리고 원전 강국을 조성하겠다라고 공약을 냈기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긴 하지만은 예. 제가 지난번에 한전 기술, 사실상 이제 국내 독점으로 원전을 설계하는 한전 기술, 그리고 사실상 이제 원전이 또 복구하고 또 재가동한다고 했을 때 원전 정비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한전 KPS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강하게 거의 10% 가까이 갭상승 출발하면서 사실상 제가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42,000원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한 12%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원전 수주라든지 원전 재가동에 사실 원전 정비에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사실상 한전 KPS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수주 물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서 또 대안이 또 신재생 에너지 그 안에서 원전 그 안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를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전 기술에 이어서 한전 KPS도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익절가는 지금 현재 39,95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타이트하게 39,000원 라인대를 익절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네. 2차는 그대로 46,0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한전 KPS 익절가 39,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46,000원 유효하게 가고요. 자, 이렇게 대선 결과가 나오면서 평소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하시고 싶었던 분들 많은데 네. 결과 보고 들어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바로 이제 갭상승을 그렇죠. 출발하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 또 이제 갭을 메꾸고 있어서 지금 현재 충분히 갭을 메꾼 상태에서는 또 재진입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요. 한전 KPS랑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원전 수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또 그리고 윤석열 이제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원전 관련된 투자를 확대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좀 강하게 네. 장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조정시 매수의 관점은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하고 있을 때는 조금 네. 되도록 좀 피하시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K사인도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K사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4차 산업의 꽃은 항상 보안이라고 늘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오늘도 이제 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이제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가 러시아 TV, 국영 TV에 이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제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이버 전쟁은 계속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뭐 4차 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보안은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K사인 같은 경우는 국내 DB 암호화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 지갑 기술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CBDC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안정적인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익절가랑 그리고 2차 목표가 다시 한번 설정해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익절가는 전일에 이제 종가 부근대였던 2,500원 라인대를 익절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1차는 2,750원 그리고 2차는 3,000원 라인대 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사인 익절가 2,500원 대응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2,750원, 2차 목표가 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처럼 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장이 좋아질 것 같은 이런 훈풍이 부르는 분위기. 가장 되는 종목, 나 뭐 사야 될까? 네. 가장 고민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달릴까 말까가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에 해소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섹터 만나볼게요. 네, 일단 4차 산업에서 금융 네트워크를 선도할 디지털 화폐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자, 디지털 네. 화폐 섹터가 오늘의 첫 번째 섹터로 공개가 됐습니다. 간밤에 우리가 쉬는 날에 미국에서도 네. 어느 정도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맞습니다.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디지털 화폐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자, 비보 네. 사인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베이징 올림픽 할 때 디지털 네. 화폐로 또 엄청나게 수익을 거뒀던 맞습니다. 게 또 김준호 매니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보 사인 어떻게 접근할까요? 뭐 디지털 화폐 안에 뭐 암호화폐가 있고 가상화폐가 있고 CBDC가 있고 또 이제 그 자산 화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CBDC 관련해서 이제 휴일 동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디지털 자산을 혁신하고 그리고 CBDC 관련해서 우선적인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자라고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CNBC와 SJ 월스트리트저널이 네.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CBDC 관련 종목들 오늘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6가지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네. 투자 보호와 금융 안정화, 그리고 불법적 금융 경감, 그리고 글로벌 그 금융 시스템을 미국이 리더하자, 그리고 금융 포용과 그리고 책임 있는 혁신을 강조했는데 이제 한 90일에서 이제 180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그 안에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리서치를 조사하자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뿐만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맞아요. 사실상 이제 이번에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대거 매입하면서 강력한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좀 다행스럽게도 이제 어떤 디지털 자산의 혁신을 촉구를 했기 때문에 좀 비트코인 전일 같은 경우 7% 이상 상승이 나와줬고요. 네. 오늘 CBDC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오는데 디지털 자산 또 그리고 디지털 화폐 섹터가 워낙에 광범위하잖아요. 그 안에서 선별적으로 대응하자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저번에 이어서 네. 중국 CBDC, 이번에는 또 미국 CBDC 관련해서 또 어떤 네. 종목이 있을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종목 공개해 주세요. 네, 일단 CBDC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로지시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공개됐습니다. 바로 CBDC, 디지털 금융화폐 로지시스가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현재 흐름 어떤지 로지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주인 KCT도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자, 로지시스도 현재 흐름 보겠습니다. 현재 9.33% 빨간불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7,970원에 거래되고 있는 로지시스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내에 어떤 금융 단말기 국산화를 이끌었던 한국컴퓨터 지주 계열사가 13개가 있고 그 안에 이제 5개의 어떤 기업이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보통 이제 금융 단말기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유지 보수하고 점검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 화폐, CBDC 관련 종목으로 좀 테마성으로 묶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방금 전에 리뷰했던 K사인 같은 보안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CBDC 관련된 컨소시엄이 구성되었을 때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전에는 항상 이제 CBDC 관련해서는 이제 한국컴퓨터 지주 그룹 계열사들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네. 그 종목들이 사실 대장주라고 할 건 없고요. 지난번에는 한네트가 좀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KCT 그리고 또 KCS 또 한국컴퓨터가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다 이제 한국컴퓨터 지주 관련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KCT 같은 경우는 금융 특수 단말기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한네트는 현금 자동화 지급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영업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통합 전산 장비 ATM기를 유지 보수 서비스라는 기업이고 KCS 같은 경우는 무정지형 시스템 솔루션 ATM기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는 EMS 산업과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5개 기업이 계속해서 CBDC 관련해서 순환매가 돌면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KCT와 이제 한국컴퓨터가 가장 강력한 상승이 맞아요. 나와줬고 기존에는 어떤 한네트가 가장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로지시스가 오늘은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어서 앞으로 이제 CBDC 관련해서 중국이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미국 또한 이제 속도를 촉구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CBDC 관련된 속도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한국 또한 또 주변 국가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CBDC 관련된 사업을 더욱더 촉진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CBDC 관련 종목 특히 로지시스를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로지시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말 KCT, 네. 한국컴퓨터 상승률 종목 상승률 종목을 쫙 나열시키면은 네. 두 개가 또 위치되어 있거든요. 이런 맞습니다. 강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음 타자를 노려보자면 로지시스인데, 자 로지시스 12%대까지 올라갔는데 일단 윗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아까 네. 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가격 전략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시장은 이제 시장이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수급이 분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기엔 제한적이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한네트와 함께 CBDC 관련돼서 가장 이제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이고요.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졌다가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긴 했지만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고 예. 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7,100원 라인대를 일단 손절 라인대로 가져왔습니다. 7,2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8,700원, 2차는 9,5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지시스 오늘도 급등을 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분할 매수 꼭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매수, 1차 목표가 8,700원, 2차 목표가 9,5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로지시스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디지털 화폐에서 로지시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바로 달릴까 말까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섹터를 본다고 했을 때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나오면서 그렇죠. 시장 하락을 좀 방어를 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와 게임 섹터가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섹터가 좀 반등이 나와줘야 시장의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게임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섹터 바로 게임주가 공개가 됐습니다. 또 간밤에 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함께 결을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도 한번 지금 기대가 되는 시점이 됐거든요. 그럼 게임주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게임주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오, 달려야 네. 된다 사인 나왔습니다. 오, 이제 아주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워낙에 이제 과대납폭이 나오기도 했고요. 어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줬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뭐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워낙에 과대납폭이 나왔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 섹터가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시총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게임 섹터가 이제 반등이 나와줘야 시장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플레이 투 온, 또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과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들은 더욱더 크게 게임 섹터의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게임 종목들은 이미 4분기 실적 발표 다 끝마친 상태에서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이 맞아요. 또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돼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재 반영도 됐고 정말 얻어맞을 만큼도 맞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주들도 함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게임주 달려야 된다는 사인 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오늘 게임 섹터에서 가장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예전에는 뭐 NC소프트나 넷마블 같은 종목이었는데요. 최근에 어떤 게임 섹터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종목은 사실 딱 한 세 종목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네. 할 수 있는 위메이드를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게임주의 뭐 신흥 대장이라고 네.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위메이드 현재 흐름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주의 강세, 게임주의 달리자 사인을 주셨습니다. 대장주 위메이드입니다. 1.58% 현재 빨간불은 켜고 있습니다. 10만 3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네요. 위메이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코인원 2대 주주인 컴퓨터스 홀딩스가 지금 10% 이상의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오늘 상대적으로 다른 게임주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2월 4일 날 소개해드리자마자 조금 소름 돋습니다. 예, 맞습니다. 2차 목표가 돌파하고 그 다음에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급락이 나왔던 건데요. 충분히 실적에 대한 악재가 충분히 주가에는 반영이 되었고 앞으로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위믹스를 어떤 이제 게임 산업에서 기축 통화로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고 또 클레이튼 기반의 어떤 생태계의 가장 맏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비덴트의 2대 주주인데 비덴트 같은 경우는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어떤 2위라고 할 수 있는 빗썸의 최대 주주잖아요. 그래서 비덴트의 2대 주주는 위메이드이기 때문에 또 이제 비덴트와 빗썸과 함께
계속해서 NFT 또 그리고 블록체인 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플레이 투 온뿐만 아니라 NFT와 메타버스를 결합해서 게임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게임주에서 가장 이제 상징적인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악재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시장에 상승이 나오고 게임 섹터에 외국인 수급이 유입된다고 했을 때 위메이드가 가장 먼저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요. 위메이드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네. 중국. 맞습니다. 중국과도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한알령 해제 얘기도 최근에 조금 그러니까요. 나와주고 있어서 뭐 그런 영향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최근 이제 흐름 돌아가는 거 봐서 악재가 정말 반영이 됐고 지금 네. 이 시점에서 노래범직한데라고 좀 냄새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위메이드 가격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맞습니다. 뭐 게임 섹터 같은 경우 판호 개방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위메이드가 충분히 가격 조정은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60% 이상 좀 하락이 나온 상태고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나서 2차 목표가 돌파하자마자 다음날 이제 거의 하한가 언저리까지도 급락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인 93,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종가상 93,000원 이탈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손절가를 잡으시면 좋겠고 네. 94,000원, 95,000원에서 2차 매수. 1차 목표가는 113,500원 그리고 2차는 124,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2차 네. 목표가 124,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준우 매니저님 따로 만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뭐 대내외 변수 불확실성들이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회담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많은 부분을 양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휴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 시장 전략과 또 그리고 네. 앞으로의 어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9시 30분에 엠베인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 9시 30분 김준우 매니저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